독일 키커의 기자 게오르그 홀그너는 지난 8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3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의 가치를 재평가할 예정이다라며 해당 선수 3위는 마누엘 노여, 토마스 뮬러, 해리 케인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맹활약 중인 김민재조차도 언터처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여름 바이아웃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로 나폴리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된 그는 나폴리를 떠나 독일 리그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김민재는 독일 무대에서도 즉시 주전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전반기 동안 김민재는 주전 경쟁이 문제가 아니라 혹사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탁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파트너 마티아스 더 리흐트와 우파 메카노가 번갈아 다치면서 쉴 틈 없이 출전해야 했습니다. 토마스 투일 감독으로서도 김민재를 계속해서 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민재는 공식 경기에서 15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까지 오가며 긴 여정을 견뎠습니다. 독일 티즈는 지옥 같은 일정이라며 그의 건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을 입고 뛴 시간만 1903분에 달하는데 그는 팀이 치른 리그 15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후방을 튼튼히 수호했습니다. 모든 대회를 종합해봐도 김민재는 DFB 포칼컵 자르브리킨전과 허리 타박상으로 쉬어간 UCL 코펜하겐전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출전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바이에른 뮌헨 데뷔골까지 기록하며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뮌헨 수비의 최후 저지선이었습니다. 실제로 국제축구 역사 통계연맹 IFS은 지난 5일 전 세계 선수들 가운데 선정한 월드팀 2023 베스트 11을 공개했습니다. 3-4-3 포메이션으로 구성된 베스트 11 라인업에서 김민재는 수비진의 중심인 3백 가운데 수비수로 선정되었습니다. IFS는 김민재에 대해 다시 한번 세계 최고 수비수로 평가하며 좌측에 알폰소 데이비스, 바이에른 뮌헨, 우측에 후벤 디아스, 맨체스터 시티를 배치했습니다. 중원은 주드 벨링엄,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의 에이스 케빈 데 브라위너와 로드리, 그리고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로 이뤄졌습니다. 공격진에는 엘링 홀란과 킬리안 음바페,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해리 케인, 뮌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해 12월 21일 볼프스부르크전 2일 승리으로 올 시즌 전반기를 종료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34라운드까지만 치르기 때문에 다른 리그보다 일찍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15경기에서 12승 2무 1패, 승점 38점, 49득점 15실점의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키커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 전체에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매체는 리그 15경기에서 15골을 내준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울 뿐이다. 프랑크푸르트전 1로 패배만 아니었다면 기록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과 독일 축구연맹, DFB, 포칼컵에서도 경기당 한 골을 내주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독일 언론에서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키커는 지난 4일 독일 분데스리가 전반기 랑리스트에 선수 등급을 발표하며 김민재가 센터백 전체에서 11위로 랭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키커는 앞서 뮌헨의 전반기 리뷰에서 김민재가 아닌 우파 메카노를 바이에른 뮌헨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했으며 우파 메카노가 전반기 최고의 수비수이자 가장 안정적인 수비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파 메카노는 상위권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와의 맞대결에서도 나란히 평점 2점을 받았고 UCL 경기에서도 높은 수준의 활약을 펼쳤다. 그가 앞으로도 이런 경기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특히 최상위 수준의 토너먼트 대회에서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에게는 명과함이 동시에 강조되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뚜렷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독일 키커는 나폴리에서 새로운 김민재는 휴식이 급하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주전 센터백으로 떠올랐다. 이적과 군사훈련, 대표팀 일정 등 항상 그를 찾는 곳이 많았다라며 김민재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가며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나폴리 시절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민재는 프랑크푸르트전 1로 패배해서 최저 평점 6점을 받았고 8일 뒤 슈투트가르트전에서 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며 최고 평점 1점을 받았다. 앞으로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먼저 아시안컵에 출전해야 한다. 김민재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빨리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재가 홀로 꾸준히 바이에른 뮌헨 수비를 지켜내며 활약한 점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김민재에게 리그 15경기 평균 평점 7.14점을 부여하며 분데스리가 전반기 베스트 11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만큼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키커뿐만 아니라 독일 유력제 빌트도 언제나 김민재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김민재는 빌트 기준으로 전반기 평균 평점 3.267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이에른 뮌헨 20명 중 16위에 해당하는 점수로 5경기 출전에 그친 더리흐트 2.6점, 나르그 2골에 그친 에릭 막심 추포모팅 3.2점 보다도 낮았습니다. 독일 축구와 바이에른 뮌헨 전설인 로타어 마테우스도 마찬가지로 김민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라이프치히전 무승부 후 김민재는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뛰어난 모습이 아니다. 그는 바이에른의 불안 요소다라고 혹평했고 최근에도 김민재를 분데스리가 전반기 베스트 11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반영하는 듯이 키커는 랑리스트에서 김민재를 월드클래스나 인터내셔널 클래스가 아닌 내셔널 클래스로 평가하여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리그 전체 11위 수비수로 평가된 김민재에 대해 키커는 아직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휴식 대신 군대 등을 소화해서 제 컨디션이 아니다. 아직 일관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시즌에 국한된 평가라도 김민재를 리그 11번째 수비수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이프즈의 평가에 더 동조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독일 언론의 억지 비판은 독일 내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뮌헨 구단 내에서는 김민재를 언터처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뮌헨은 김민재를 최고 수준의 핵심 선수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홀그너는 뮌헨은 시즌 종료 후에 유명한 스타 선수를 포함해 모든 선수를 평가하고 가치를 재평가할 것이라면서 수비,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 등 어디에서든 예상치 못한 선택으로 주전 선수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홀그너에 따르면 3명의 선수인 노이어, 밀러, 케인은 팀 내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케인과 밀러, 노이어가 팀의 핵심으로 남아있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김민재가 수비의 주축에서 제외된 것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불만은 SNS에서도 표출되었으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등 수비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